1월 6일이네요. 오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일단 미국 시장은 1.47% 정도 일단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고용이,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다가, 이제 FOMC 의원들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 일단 나오면서 시장이 일단은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했죠. 예상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 미국이 1.47%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아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면 미국은 이전에 요거 반등을 할 때 요 모양을 한번 보게 되면, 요때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 모양이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1613포인트 정도 일단 돌파가 되어야지, 1613포인트 정도가 돌파가 되어야지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613포인트 정도. 아래쪽으로 지금은 나와 있는 지수권 자체가 1207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요 사이에 일단은 박스죠. 7포인트 정도가 일단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변한 게 한 개 없어요. 이전에 일단 지지받았던 가격권 근처에서 일단 끝이 났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1.47%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불안할 부분 전혀 없고, 반등을 한다면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지수가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을 잊고 우리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잊는다라는 얘기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오전에 일단은 미국 시장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일단 우리 시장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우리 시장은 고점에 저점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죠. 자, 출발 자체는 여기서 출발을 해줍니다. 어제 얘기를 할 때, 어제가 일단 부딪힌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움직여주면은 크게 무리 없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지수권 기준으로 보면은 2252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미국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아래쪽 볼 봐야 되겠죠. 2252포인트.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일단은 2252포인트 이탈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일단은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코스피 시장은 코스피 이탈, 혹은 이탈하더라도 첫 10분봉 저가 이탈 여부, 이탈되지 않으면, 이게 SNS는 이래서 안 좋아. 글자를 몇 개 넣을 수가 없어. 글자를 몇 개 넣을 수가 없어서 LMS로 보내야 되겠네. 미국 시장은 일단은 빠지는 모습입니다만은 2252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혹은 오늘 오전에 10분봉 뜨고 난 다음에 10분봉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시장 그냥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확인되셨으면 오케이 한번 쳐주시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육방송할 때 배웠던 부분이죠.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오늘 오전 시가가 2253, 어제 얘기했던 2252포인트 위에서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고점 부분이 2281포인트, 지금 우리 시장이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2281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2281포인트 한번 치시고, 요거 돌파 82라고 생각을 합시다. 상승하면 2282포인트 돌파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겁먹지 말아요. 겁먹지 말고.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전체 모습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일봉상의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쵸? 일봉상 추세를 거의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에 부딪혀서 지금 꺼드린 추세는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을 끊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 추세선 꺼놓고 보니까 이 추세선 계속 부딪혀서 깨지죠.
보이죠, 그렇죠? 한 번도 제대로 돌파를 한 적이 없이 그냥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락 추세 내에서는 기존 저점에서의 반등이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거래소 시장이 일단은, 자, 오늘 자꾸 일단은 그러네. 1단 말고 2단도 있는데 일단은 또 1단이라 그러네요. 거래소 시장이 뭐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코스닥은 지금 흐름 자체가 상방은 아니니까 참고는 하시고, 오늘 조정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요 지금 캔들 3개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요거에 대한 흐름만 안 깨지면은 그게 무리는 없죠. 그래서 요 캔들 3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저점은 여기에요. 저점은 여기고, 올라가면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여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이전에 상승하고 저항 받고 난 다음에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발 자체가 딱 그 자리에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요. 코스닥은 10분봉 저가 이탈 여부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승을 하면은 682포인트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 출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예상을 했는 대로 시장은 그다지 뭐 약세 움직임은 일단은 아닌 걸로 보이니까 그럼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보고 갈까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거래가 많이 동반되는지 의미 있는 종목은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오늘 거래가 좀 많은 종목이 삼성중공업 쪽으로 거래가 조금 몰리고는 있는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이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오전에 강세 보이고 약세 보이고 하는 종목군들을 일단 체크를 하는데, 하락으로 가는 종목들 있죠. 지금 보니까 이거 하락 추세죠. 내용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로 가는 종목은 그냥 신경을 꺼요. 신경을 끄고 하락에서 상방으로 이제 돌파가 되는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그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올라오면, 하락으로 가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죠, 그쵸? 올라오면은 최선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은, 매도로 가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그쵸? 얘도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이거 돌파 못하면 매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쪽에서는 별로 의미 자체가 그다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그 기술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근데 이게 시장 안에서 국민주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그건 종목이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민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개인들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니까, 그쵸?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 일부 종목군들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노텍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의미 없고요. LG생활건강은 관심을 가져두세요. 채팅창에 LG생활건강이라고 치시고, 우리가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러 종목들을 보고 있죠. LG생명과학은 지금 저항선이 한 79만 2천원? 79만 2천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79만 2천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79만 2천원 가격권 돌파 부분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노릴 수 있는 종목이 LG생활건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가격 하락을 많이 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올해 지금 예상되는 실적은 뭐 이전 실적을 완전히 다 회복을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은 조금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상황이니까 이거는 관심 가지시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빠졌으니까, 그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LG 생활건강은 지금 저점이 얼마냐면은 저점만 안 깨지면 관계없죠. 아무리 롤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66만 8천 정도 됩니다. 66만 8천 정도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보통 얘기를 해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가격이 60만원, 70만원 이러니까 아이고야 이러면서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관심을 일단 가져두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동반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 정도 일단 의미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하락 추세 내에 있죠. 물론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폭이 커요. 거의 큰데 아직 기술적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SK하이닉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못 올라갔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이 중국 쪽에서 생산 비중이 한 50% 정도가 되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경쟁을 하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시장 안에서는 중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시장 이슈들이 좀 있어요. 네, 지금 요거는 예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기사들인데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고요. 동수서산이 뭐길래 동수시수안 이렇게 되죠. 동쪽에 있는 데이터를 서쪽에서 계산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쪽은 굉장히 개발이 되어 있고 서쪽은 개발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서쪽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로 또 갈 수가 있냐면,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전기 설비라든지 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수서산은 쉽게 말하면 중국 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 지역에 옮겨와서 처리한다. 수안, 그쵸? 그 프로젝트인데, 요게 프로젝트 규모 자체가 예전에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할 때만큼, 보다 좀 더 큰 금액을 지금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이슈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는 종목, 포스코 홀딩스 오늘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봐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주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아이고 잘못 그어드렸네요. 여기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있죠? 추세선이 있는데 요거 돌려내면은 저는 또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은 저문은 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 관련된 기업으로 일단 거듭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거듭나는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 더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자원 관련된 종목으로도 변하고 있죠. 좀 약간 좀 N자형 반등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추세를 이미 돌파를 했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추세 돌파를 했기 때문에 N자가 완성이 되면은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38% 지점에서 반등이죠. 여기 적어놨죠. 38% 지점에서, 여기죠. 38% 지점 반등이니까 관심은 일단 가져두세요. 돌파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 그 외에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 의미 없고요. 아무래 퍼시픽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래는 사실 이제 이것도 중국 관련된 종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중국을 키워드로 자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세 돌파를 하려고 하네요. 원래 이제 아무래 그룹 자체가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움직였고, 오늘은 뭐 보합 정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아모레지도 같이 움직임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가 않죠. 그렇죠? 보인다 1번.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도 돼요. 매매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도 되니까 참고는 해 두시고, 코스닥에서 오늘 거래가 투나님 어서 오시고,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되는 종목은 하나머티리얼 쪽으로 일단 거래가 좀 많고요. 오늘 QNC 쪽으로도 거래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한 번씩 언급을 해 드렸던 종목이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하나머티리얼즈는 오늘 거래가 좀 많은데 뭐 지금 보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하나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추세가 하나 떨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는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 최근에 N자형 반등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거래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요거는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네요. 채팅창에 하나머티리얼즈라고 치시고, 오늘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의미는 있어 보이니까 개별적으로 일단 체크를 한번 해 두시고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아예 강수장으로 전환된 게 아니니까, 오전에 좀 강세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갖다 붙긴 좀 어려워요. 갖다 붙긴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 나왔는 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봐도 되긴 하겠다. 지금 하나머티리얼즈 실적 관련된 부분 얘기가 일단 있어요. 실적은 좀 감소를 했네요. 매출액이 한 709억 5,500만 정도 나오면서 2.4% 감소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10% 늘었네요. 매출액이 줄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되는데 구조조정을 굉장히 잘했다 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시장 안에서는 실적이 그다지 크게 뭐 무리는 없다 라는 쪽으로 지금 인식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일단 긍정적인 얘기가 일단 조금 나와 있네요. BNK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일단 나와 있는데, 내용 같이 볼까요? BNK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도록 합시다. BNK 투자증권에서 나왔어요. 리포트는 BNK 들어가셔가지고 더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가 이제는 싸보인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리포트가 일단 떴어요. 그렇죠? 3분기 실적 얘기 일단 있고요. 영업이익 있고, 외형 감소 부분이 왜 감소를 했느냐. 최종 고객사의 중국의 폐 재고 조정이 2022년 3분기까지 지속이 되었다. 요걸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할 게, 이제 중국이 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이것도 중국 관련된 종목이네. 어쨌든 중국 때문에 외형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제 중국이 살아나면 다시금 매출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그렇죠? 북미 지역은 일단 나쁘지 않고, 문제는 일단은 얘도 중국이었네요. 중국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실적 기대는 사실 좀 어렵지만, 현재 주가가 이미 역사적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기대죠.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실 때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제 오피니언하고 팩트를 약간 좀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얘네들이 기대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주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2022년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66,000짜리 주가가 26,000원까지 반토막 이상 나오고 난 다음에 최근에 조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입니다만은 개별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휴마시스는 지금 경영권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영권 분쟁하는 건 나중에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갑자기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택은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뭐 고점 부분 돌파 부분이 아직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추세 전환하면 이제 곧장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가 5% 정도 빠지네요. 하이브가 5% 정도 빠지는데 추세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브 추세선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 이거는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인데 조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반등 포인트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하이브는 반등 포인트가 예전에 이제 주가가 여기 한번 멈춰 주시고 돌파를 한번 했으니까 일단 반등 포인트는 가격권 기준으로 16만 500원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까 상승을 할 때는 내 종목이 하락으로 가고 있을 때는 올라가서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깨지면 이게 매도가 되죠. 근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올라와서 밑으로 밀리고 있으면은 이건 눌림이니까 요 밀리고 있는 부분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이브는 지금 보면은 추세를 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 여기 근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그렇긴 하죠. 거래량이 지금 한 36% 정도, 37% 정도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9시 20분 정도가 되니까 거래가 많습니다. 그렇죠? 거래가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하이브 밀리고 있으니까 JIP도 한번 볼까요? JIP 엔터도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죠. JIP 엔터는 지금 저점이 62,300원입니다. 62,300원입니다. 62,300원이 지금 저점이니까 반등 포인트는 62,300원으로 보시고 공략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 시스터즈도 오늘 같이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대부는 이렇게 움직일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대부는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대부 시스터즈는 원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 교육 내용 안에 있죠. 주가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시장이 이제 돈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밀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통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모멘텀이 있다, 모멘텀이 없다라는 쪽으로 보통 많이 보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들었다 2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감기가 콧물이 자꾸 나는데 미치겠네. 사막 컨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뭐 누가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 자꾸 이거 습관 버리세요. 무슨 습관을 버리시냐 하면
오늘 오르고 있다 빠지고 있다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일단 흐름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가 항상 중요합니다. 사마컨덴서는 지금 뭐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IT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또 가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시장 안에서는 IT가 이제 바닥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IT가 바닥이 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바꾸고, 여러분들이 로봇 청소기도 바꾸고, 여러분들이 TV도 바꾸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도 바꾸고, 여러분들이 노트북도 바꾸고, 여러분들이 태블릿 PC도 바꾸고, 이걸 바꾸기 시작을 해야지 사실은 IT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IT 기기를 바꾸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이 바뀔 거고, 주변에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TV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하는 부분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서버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TV가 서버 부분을 이제 많이 증설을 해야 될 거니까 서버용 디램이 좋아질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생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한 5% 정도까지도 뜨고 있고, 물론 이게 미국이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바뀌면은 기술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주변에서 한번 봐봐요.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때가 진짜 바닥이 되는 거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강세 보이는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전에 얘기는 한번 해드리긴 했어요. 그쵸? 패턴 돌파하면은 일단은 강세 보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5,650원 안 깨지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다 들고 가셔도 관계없고, 45,650원이 깨지면 일단 조정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했으니까 로보로버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예 보지를 마. 오케이? 알겠다. 2번.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종목 자체 접근은 안 합니다. 접근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 추세가 바뀌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7,140원이 돌파가 되어야지, 일단은 돌파 한착이 되어야지 추세가 바뀌는 그러한 형태죠. 보이시죠? 지금은 추세가 바뀌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는 일단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조금 그래도 거래가 조금 동반이 되고 있는 종목이 보도록 하죠. 로보티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로보티즈에 관심을 가지신 게 더 나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로보티즈는 계속 하던 종목들 중에 하나고,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연결하는 저점은 여기 저점 연결하고 여기 저점을 연결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물론 지금 추세선에 부딪혀서 반등은 하고 있지만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까지도 한번, 이건 눌림목이죠. 눌림을 이제 상방으로 돌파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해 보이는데, 가격권이 23,900원 정도 돼 보입니다. 23,900원 돌파되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뭐 RS 오토메이션도 지금 좀 반등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의미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의미가 있긴 하네요. 추세선은 대부분 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번 다시 가볼까요? 시장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OTT가 어제는 또 막 뜨겁다가 오늘은 또 OTT가
그다음에 또 세지도 않고, 요즘 시장에 어떻게 보면 등락률만 보고 따라가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한장할 수 있는 장이 뒤집히는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거의 바닥권 근처까지 왔다라고 생각은 드니까 그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아닌 종목은 아예 신경을 쓰지 마요. 아닌데 막 신경을 쓰면 더 머리가 아파요. 더 머리가 아프고, 단순히 지금 시장은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멘텀과 수급이 같이 붙어줘야지 되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중요하죠. 지금 시장은. 왜 거래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시장의 수급은 기관 수급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개인 수급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지금 딱 그 자리에 또 부딪히고 있죠. 그렇죠? 보이죠? 그래서 추세선을 제대로 끊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투자주 개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286억 정도 지금 거래소에선 그래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선물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콜옵션 매수에 풋옵션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이건 합성 선물로는 또 매수가 되고, 달러 선물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의미가 시장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로보티즈 올라오니까 좋네요. 포스코 홀딩스가 다시금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 코리아 서킷도 추세는 돌파를 했죠. P12가 로보티즈 아까 가격 말씀드렸죠. 리치님 기억난다 이거. 그 가격으로 보세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소재 관련된 종목분들은 일단은 관심은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관련된 종목. 특히 소재주들의 일부가 지금 추세를 조금 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는 오늘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종목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 들었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시장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내일 이 시간에 이거 하면 안 좋은데 어차피 내일이면 다음 주라서 어제 추세선이 요거 부딪혔죠. 그렇죠? 부딪혀서 자, 여러분들한테 어제 시장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지금 부분에서 추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캔들이 뜨느냐, 이런 게 뜨느냐, 이런 게 뜨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조정받았어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강한 거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나스닥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보지 말고 60분봉을 한번 봐봐요. 60분봉을 한번 봐보면 최근 계속 반등했던 가격권이 여기죠. 보입니까? 예전에 한번 저항 한번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 지지 받고, 그 다음에 또 지지 받고, 그 다음에 또 지지 받고, 오늘이거든요. 물론 이게 예전에 지지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해서 무조건 지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내일 새벽 마감하는 나스닥은 일단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 시장이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을 좀 아직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일단 관망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2번. 종목을 강하게 사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관망으로 가고요.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이 밀리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고들 종목군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급하게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일단 참고를 하시고, 지금 시장은 상방 시장은 아니죠.
상방시장이 아닐 때는 항상 오전장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후장까지 보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됐나요? 이 시장이 상승장에서 종목을 사는 거하고 하락장에서 종목을 사는 건 조금 달라요. 포스코홀딩스 자꾸 보이네. 자꾸 보이는데 저도 종목을 보다 보면 계속 보여서 손이 막 근질근질할 때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아직 상방으로 전환되지 않았던 시장에서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일단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억을 하시면서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당장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위로 바뀌어야 돼요. 흐름 자체가 일봉상 흐름이 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코스피가 일봉상 이거 잘 봐요. 코스피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하락을 하다가 요 자리에서 한번 돌파를 한번 해줬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돌파를 한 거죠. 돌파를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렇게 박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박스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박스권 하단은 저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박스권 하단은 물론 이제 뭐 완만한 추세 하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 박스권 하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전환 여부가 중요하죠. 요거 추세 넘어서서 안정을 취하면 다시금 한 25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또 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한 300포인트 정도 250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면 또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요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합시다. 오케이 하시는 분들 오케이 지어주시고 요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요거가 지금 어차피 지금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주도주가 아닐 수 있어요. 주도주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날, 그 다음 날, 뭐 늦으면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3일 정도 일단은 추세가 같이 돌파가 되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그거 일단 감안하셔가지고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은 이 정도 일단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일단은 좀 흔들리더라도 팔지 마시고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거 말고 그냥 약간 좀 흔들려서 약간 긴가민가한데 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들고 있는 쪽으로 살까 말까 고민되는 것도 일단 조금은 기다려 보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